백화점 촉촉이 파운데이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놀랍게도 모든 피부 타입에서 이 제품의 구매 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스타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백화점 파운데이션 리뷰 2탄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촉촉한 제품들로 6종 비교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번 리뷰는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세 분의 스담님들이 블라인드 테스터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세 분의 스담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만큼 여러분들이 제품 선택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제품 정리부터 촉촉함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바비브라운이 약간 건조한 감이 있고 에스티로더와 디올은 중간, 맥, 랑콤, 헤라는 촉촉한 편입니다. 지속력은 맥, 에스티로더, 디올이 좋은 편이고요. 랑콤, 바비브라운, 헤라 순입니다. 6가지 제품 모두 스킨케어 성분을 각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스킨케어 성분이란 게 대부분 무슨 추출물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물이에요. 건조하잖아요. 증발되면 그만이에요. 스킨케어 성분에 가지수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함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시는 게 더 좋고요. 사실상 이런 스킨케어 성분보다는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폐를 해주는 보습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리세린이 있는데 바비브라운은 6가지 파데 중에서 글리세린의 함량이 가장 낮습니다. 게다가 유일하게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이스에 징크 잘 안 쓴다고. 기존에 있던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에도 징크가 들어있긴 있었어요. 근데 함량이 밑에서 4번째 정도였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함량이 쭉 올라갔습니다. 가장 촉촉한 건 헤라와 랑콤. 다 같이 나란히 발라놨을 때 헤라 랑콤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제형이 계속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촉촉함 플러스 광채,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촉촉광, 물광 원하시는 분들, 나는 악건성이라서 제형이 마르면 안 된다 하신다면 헤라와 랑콤 중에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제형이 고정력이 좀 떨어져요. 적당히 촉촉하면서 지속력까지 같이 갖춘 제품이라면 디올, 에스티로더, 맥 여기서 골라보시면 되겠는데요. 깨끗하게 지속 잘 되는 게 중요해 하신 분들은 맥, 잡티 커버력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에스티로더, 딱붙 제형의 코팅광 선호하시는 분들은 디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블라인드 테스트 설문지를 받아보고 좀 재밌었던 게 다 약간씩의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다 좋다라고 한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어요. 맥 세럼광 파운데이션입니다. 건성, 지성 할 것 없이 이 맥 파운데이션이 가장 평가가 높았어요. 컬러라든지 어플리케이터 궁합 그리고 지속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각 제품별로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타임라인 참고하셔서 궁금한 제품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후기가 좋았던 맥 세럼광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매장에 가서 직접 컬러를 테스트 해봤는데 컬러 차트랑 아예 다르던데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N11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품절이라 못 샀어요. 공홈에서 분류해 놓은 색상표에는 NC10이 가장 밝게 되어 있지만 막상 실물을 보니까 색이 좀 탁하면서 살짝 올리브빛이 돌고 있었고요. N12, NW11과 밝기 레벨이 비슷했습니다. 21에서 22호 정도의 밝기가 되더라고요. 19에서 21호 피부시라면 그냥 웜쿨 상관없이 N1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22호 아래 호수에서는 컬러 톤이라든지 밝기 베리에이션이 다양해서 좀 더 선택지가 넓으실 것 같습니다. NW11만 사가지고 왔어요. 봄웜 라이트 21호인 제 피부랑 밝기며 톤이 엄청 비슷하죠. 노란기 없는 웜쿨 중간 톤에 건조 후에는 반톤 다운되면서 피부색과 굉장히 흡사해졌습니다. 다른 컬러들과 색감과 밝기 비교해보세요. 이 세럼광 파운데이션은 제형이 좀 특이합니다. 딱 짰을 때 뭉쳐져 있지 않고 탁 퍼지고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포뮬러가 정말 가벼운데 제형이 촉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질렀을 때 컬러가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렇게 딱 뒀을 때 알아서 균일하게 이렇게 색상들이 정돈이 돼요. 이 밑에서는 피부에 딱 붙게 고정을 해주니까 이런 제형은 막 발라도 성공하는, 크게 도구 안 타는 제형이에요. 스타님들이 제형도 제대로 봐주셨어요. 발림성이 너무 만족스럽다,
밀착력은 가벼운데 크게 밀리지 않는다. 손으로 바르기에도 쉽다. 한쪽은 스파츌러로 최대한 얇게 발라서 스펀지로 밀착하고 반대쪽은 맥 170 브러쉬로 펴발랐습니다. 브러쉬로 발랐을 때 더 컬러가 촘촘하게 발리면서 톤 커버가 잘 올라갔는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지속력이나 피부 표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투명하게 올라가는데 두껍게 쌓아서 바르면 붉은기 잡티 커버도 가능해요. 다크닝에 대해서는 피부톤에 따라 피드백이 좀 달랐어요. 이제 NW11번은 제 피부색이랑 너무 똑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크닝을 느끼지 못했는데 홍조 피부에서는 획기가 올라왔다. 쿨톤 두 분은 톤 다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속력 부분에서는 대부분 지속력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파데를 너무 만족하신 건성쓰담님은 지금까지 써본 베이스 중에 탑이다. 13시간 땀과 음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주셨고요. 제가 써봤을 때도 이 파운데이션은 밸런스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어떻게 발라도 피부 표현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초보이신 분들도 성공 확률이 높은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정리할게요. 올해 초에 리뉴얼된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입니다. 21호 기준으로 웜쿨 컬러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포슬린이랑 쿨바닐라가 좀 화사하게 나왔다고 하셔서 2개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에스티로더는 디올이나 바비브라운에 비해서 채도가 튀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색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쓰담님들도 대부분 포슬린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봄웜 21호, 여쿨 19호에서는 다크닝을 느끼지 못했고 홍조 22호, 쿨 21호 피부에서는 톤 다운이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크리미하면서 6가지 중에 가장 커버력이 좋은 제형입니다. 피그먼트 밀도감이 높아서 그런지 건성이신 분들께서는 제형이 약간 두껍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너무 물 같은 제형보다는 이렇게 약간 크리미한 제형이 잡티 커버도 더 잘 되고요. 특히 모공요철, 이런 피부결 커버하는 데는 정말 탁월하다. 실제로도 잡티 커버, 모공요철에서 가장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지속력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한쪽은 스파츌러, 반대쪽은 매장에서 증정받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반반 발라봤는데요. 스파츌러로 펼치고 스펀지를 두드린 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광이 좀 사그러들고 세미매트한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브러쉬만 사용해서 바른 쪽은 촉촉함과 광택이 더 오래 지속됐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오롯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브러쉬로 바르시고 이대로 밀착시켜 주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속광이 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미매트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지워짐이 있긴 했지만 끼임이나 갈라짐 같은 지저분한 흔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는 느낌이고요. 12시간 이상 외근을 하기 때문에 지속력을 중요하게 보겠다 하신 쓰담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이 에스티로더를 1등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건성 피부신데도 지속력, 커버력, 피부 표현 1등이다. 속광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에서 축축한 느낌이 좀 덜 하다 보니까 머리 풀 때라든지 앞머리 내릴 때는 저도 좀 에스티로더 쪽에 손이 가긴 하더라고요. 디올 포에버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밀착력 좋은 파운데이션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저 같은 지복합성 피부는 여름에 윤기 나는 베이스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열과 피지에 지글지글 다 무너지지 않는 깔끔한 코팅광 제품이에요. 컬러는 일단 가장 밝은 게 00번인데 이건 거의 13호 정도의 진짜 밀가루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19에서 21호가 가장 쓰기 좋은 웜 컬러 0N, 쿨 컬러 0CR을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0CR 컬러의 핑크빛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보면 그 정도의 핑크 베이스는 아니고요. 완전히 건조되고 난 다음 0N보다 조금 더 붉은빛이 보여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발랐을 때는 색이 좀 뽀얗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도가 살짝 올라오면서 피부색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처음부터 너무 시스루핏으로 얇게 바르시는 것보다는 약간 두께감 있게 올리셔서 밀착시켜 주시는 게 좀 더 화사한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담님들께 두 컬러를 다 보내드렸는데 쿨톤이신 분들도 0N을 쓰셨더라고요. 홍조 있으신 22호 그리고 저는 다크닝이 없음으로 표시를 했는데 쿨톤이신 분들이 0N이 잘 안 맞으셨나 봐요. 특히 여쿨 19호인 분은
칙칙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했을 때 밑에서 잡는 힘이 강한 파운데이션은 이게 이렇게 끌려 내려오다가 말거든요. 얘는 원하는 만큼 다 퍼뜨릴 수 있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적당한 타이밍에 딱 픽스됩니다. 스파츌러 브러쉬로 반반 발라봤어요. 스파츌러로 바르면 정말 얇고 투명한 느낌. 제가 여름에 스킨케어를 가볍게 했을 때 이 정도로 투명해지진 않았는데 요즘 날씨에 맞게 스킨케어를 좀 촉촉하게 하다 보니까 색이 더 투명해지더라고요. 납작 브러쉬로 레이어링 하면서 발랐을 때가 좀 더 톤 커버가 제대로 올라오고 피부결도 더 매끄러워 보였어요. 지속력이 좋다, 지워졌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지성쓰담님이 무너짐이 더럽지는 않은데 사라진다, 생각보다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가 만족감이 더 높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성쓰담님들은 피부 결과 광이 예쁘다, 반질반질해 보인다, 깔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커버가 많이 필요한 피부보다는 매끈하게 모공요철 정도 나면서 반딱반딱해 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쓰시면 딱입니다. 자, 이제 호불호 시게 갈리는 바비브라운 인텐시브 세럼 파운데이션 보겠습니다. 아니, 바비브라운이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갔더라고요. 와, 매장 갔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화사한 21호 기준으로 웜쿨 다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3개 컬러 보여주셨습니다. 곰홈에 포슬린, 뉴트럴 포슬린이 18호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건조되면 톤 살짝 내려가서 22호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알라버스터밖에 없었어요. 맥이나 바비브라운이 이 컬러 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한 것 같긴 한데 한국인 기준으로 웜쿨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면은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라버스터, 포슬린 두 컬러 일단 가져왔습니다. 알라버스터는 뽀얀 느낌이 있는 화사한 19에서 21호 밝기의 복숭아빛 컬러고요. 포슬린은 뉴트럴 톤에 약간 채도가 있는 22호 밝기 컬러입니다. 알라버스터는 쿨톤 21호에서는 다크닝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 홍조 있으신 분과 저는 좀 투명해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의 제형에 대해서 여태 써봤던 파데 중에 바르기 가장 어려웠다. 발림성이 보통이다. 맥 파운데이션은 발라놓으면 컬러가 알아서 이렇게 판판하게 균일하게 정리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비브라운은 발라놓으면 분리돼요. 피그먼트층은 피부에 밀착돼 있고 스킨케어층은 밀착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밀리니까 펴바르면서 계속 결자국이 남고 뭔가 깔끔하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스파츌러로 바르고 스펀지로 두드리잖아요. 이 스펀지의 스킨케어가 다 걷어지면서 피그먼트의 매트함만 남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렇다 보니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엔 이건 제형이 좀 어렵습니다. 스펀지로 두드린 쪽은 바른 직후부터 이 피그먼트들이 뭔가 좀 솜털 입자들에 떠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반대로 스펀지 누르지 않고 브러쉬로만 펼쳐낸 곳이 그래도 좀 세럼 파데라는 걸 바른 것 같은 촉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피부의 결과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스펀지 누른 쪽 피부 와 너무 심하죠. 갈라지고 하얗게 들뜨고 난리도 아닌데 브러쉬로 바른 쪽은 다른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훨씬 상태가 양호합니다. 도구 엄청 타요. 스펀지 절대 누르지 마시고 브러쉬만 이용해서 오롯이 제형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속력 후기 보시면 거의 모든 항목에 다 체크가 돼 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좋을 수도 있고 다 끼고 들뜨고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기 힘들면 쓰고 싶지 않다. 잘 쌓이지도 않고 쌓으면 갈라진다. 그쵸? 제형이 층이 따로 놀기 때문에 억지로 쌓아놨는데 또 쌓으면은 얘가 이렇게 난리가 나요. 계속 밀립니다. 브러쉬 바르는 방법이 제일 괜찮았다 라고 잘 사용해 주셨고 두 분이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이 생각난다고 귀신처럼 맞춰주셨어요. 이게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어떤 피부에 추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의 매력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저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 스킨케어 성분이 78% 하루 종일 지속되는 수분빛 글로우, 광채 지속력에 포커싱을 한 제품인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 제품은 그냥 광채로 시작해서 광채로 끝나는 제품이었어요. 컬러는 4가지, 17호, 21호 둘 다 뽀얗고 한 톤 더 화사한 느낌입니다. 역시 한국 브랜드라 컬러 차트의 결이 좀 익숙하죠. 저는 21N 컬러 선택했고요. 의외였던 게 쿨톤이신 두 분이 다 17N1 컬러를 선택하셨더라고요. 홍조 있으신 분은 21C 컬러를 선택하셨습니다. 미끈미끈하게 잘 퍼지지만 너무 흐르지 않는 적당한 응집력도 가지고 있는 제형입니다. 가만두면은 피그먼트들이 피부결 사이사이 스며 들어가는 스킨케어의 사용감이 강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물이나 사용감이 국내 쿠션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딱 밀착돼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느낌? 얹어져 있는 수분감이 마르지 않고 진짜 촉촉하게 반짝거리는데 광친자이신 분들이 이 광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불호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밀리는 거 상관없고 광이 죽으면 안 된다. 마르지 않는 제형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헤라 파운데이션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나는 메이크업 밀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불호. 이 6가지 중에서는 가장 마르는 느낌 없이 촉촉하게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스파츌러로 반, 그리고 헤라에서 추천하는 짝꿍 브러쉬로 반 발라봤습니다. 스파츌러로 발랐을 때는 정말 피부에 광만 얹은 느낌. 2번 덧발라도 이 정도의 커버로 올라옵니다. 촘촘한 밀착 브러쉬로 겹겹이 레이어링 쌓으면서 바르니까 그나마 좀 여기는 톤 보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투명한 편이긴 해요. 이렇게 투명하게 발리는 애들은 이런 납작 브러쉬 있죠. 요거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촘촘한 브러쉬, 밀도 있게 컬러를 발라줄 수 있는 이런 걸로 같이 발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속력 볼게요. 광은 예쁜데 마찰에 쉽게 밀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긁히고 지워진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스담님들도 지속력에 대해서는 다 아쉽다라는 의견이에요. 저 같은 복합성 지성 피부는 그냥 다 지워져 버렸고, 건성이신 분들도 그닥 깨끗하게 유지가 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좀 매트한 베이스에다가 보습감이랑 광 조금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믹스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 써라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이 제품은 여러분 그저께 백화점에서 공식 런칭이 됐어요. 저도 백화점에서 이번에 급하게 구매를 했던 터라 요거는 우리 쓰담님들께 테스터로 보내드리지 못했고 급하게 추가된 품목이라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후기 전해드릴게요. 컬러는 뭐 볼 것도 없이 PO01번 가져왔습니다. 땡이돌은 PO01이 이제 진리니까요. 기존 땡이돌 PO01과 울트라웨어 PO01 비교해봤는데요. 첫 색은 땡이돌보다 채도도 더 소프트해지고 밝기도 화사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는 톤이 살짝 떨어지면서 기존 땡이돌 PO01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의 제형은 맥 세럼광 파운데이션이랑 헤라 글로우 레스팅을 반반 섞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잘 발리기도 하면서 살짝 광채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밀착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제가 매장에서 이걸 구매하니까 이 스펀지를 증정으로 같이 주셨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물먹인 스펀지로 두드려줬을 때 가장 궁합이 좋다라고 하셔서 일단 절반은 스파츌러에 스펀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브러쉬로 깐 다음 이 물먹 스펀지로 두드려줬습니다. 근데 확실히 건식 스펀지로 눌렀을 때보다 물먹인 걸로 누른 쪽이 피부결이 더 깔끔하고 반딱반딱해 보였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물먹 스펀지로 누른 쪽이 더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랑콤도 유분에는 약했어요. 모공자리 동글동글 지워졌고요. 나비존 쪽은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약간 들떠있고 입 주변도 살짝 지워졌습니다. 헤라 절반의 광택과 맥 절반의 지속력. 근데 발림감 되게 좋았고요. 확실히 랑콤이 컬러가 가장 독보적으로 예쁘긴 했어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거의 한 달을 넘게 준비한 백화점 파운데이션 리뷰 2탄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또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감사해서 소소하게 또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담스뷰티 채널엔 이벤트가 마르질 않죠. 6가지 제품들 중에서 가장 써보고 싶은 파운데이션 하나 고르셔서 이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고르셨던 그 파운데이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 추첨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푹 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날게요. 안녕!